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의 컨텐트 리졸버를 사용해서 음원 목록을 음원 목록을 가져오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외부 저장소에 접근을 해야 돼서 외부 저장소는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말이 꼬이네요. 그 플레이 뮤직을 눌러보시면 일단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음원 재생 앱들이 그 음원을 다룰 때는 이 앱이 가지고 있는 내부 저장소에 있는 걸 다루는 게 아니라 대부분 공용으로 사용하는 외부 저장소에 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음원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놓고 시작할까요? 일단 음원 다운로드 받는 걸 모르실 수 있으니까 책에 551페이지에 아마 써놓은 것 같은데요. 웹 브라우저를 여시고 어, 이게 뭐지? 저 처음 실행하는 거라. 아이고, 여기 검색창에 웹브라우저 크롬 검색창에 free mp3 다운로드라고 치시면 이게 좀 많이 나오긴 할 텐데요.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데가 거기 음원 사이트 제 이름을 써놨는데 라스트 FM이라고 쭉 내리다 보면 안 나오네요. 이게 아마 프리 mp3 다운로드 검색 결과 항상 다르게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라스트 FM 이렇게 직접 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라스트 FM이란 이런 음원 다운로드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가시면 쉽게 음원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 버튼만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하나씩 해볼까요? 일단 이거 다운로드 받겠냐고 물어보죠. 그리고 몇 개, 한 5개 정도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5개 정도, 6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다운로드 순서대로 쭉 받을 거예요. 받고요. 완료되면 이렇게 체크박스 표시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얘를 뒤로 보내고 음원 앱을 음원 앱이란다. 플레이 뮤직 앱을 실행을 시켜 보시면 이렇게 음원들이 목록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에뮬레이터에도 음원이 있으니까 저희가 음원 앱을 만들고 나면 거기 목록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눌러 들어가 보면 아마 개별 음원을 실행할 수 있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음원도 준비를 했으니까 음원 목록을 화면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할 텐데요. 일단 저 음원 목록이 저장된 외부 저장소를 읽기 위해서는 매니페스트에 권한을 추가해야 됩니다. 여기에 read external storage. 자,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가서 내가 사용할 권한을 상수를 하나 명시를 해주시고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매니페스트 자바 유틸이 아니라 요 엔터 너무 빨리 치시면 이렇게 잘못 가져오실 수 있어요. 임포트를 매니페스트 두 번째 겁니다. 안드로이드 퍼미션에 read external storage 얘를 이제 가져올 거예요. 근데 전에 코드처럼 스타트 프로세스 스타트 여긴 좀 다르네. 권한을 얘는 하나밖에 안 쓰는 거고
외부 저장소를 읽지 못하면 앱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 코드에서는 아마 is permitted 라는 함수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다른 의미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start process로 해놓고, 이름은 is permitted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 is permitted로 하고 없으면 start 퍼미션이 되지 않게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권한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if is permitted가 true이면 여기는 일단은 return false를 해놓죠. return false. true일 때랑 아닐 때이겠죠. 아니면 여기서 이제 과감하게 앱을 종료시키는 걸로 하죠. 자, 그리고 승인이 돼 있으면 스타트 프로세스로 앱에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거를 진행되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코드를 직접 쓰지 않고 스타트 프로세스 함수로 빼내는 이유는 물론 이제 코드 조각을 분리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승인이 되지 않았을 때 아래쪽에서 뭐였더라? request permission result 있잖아요. 얘를 호출을 할 텐데 얘의 결과값에 따라서 여기 만약에 코드를 썼다면 그 코드를 동일하게 여기 반복해야 되죠. 그래서 스타트 프로세스로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코드를 함수로 하나 빼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is permitted 체크해서 여기 피니시가 여기가 아니네요. 큰일 날 뻔했네. permitted를 체크해서 없으면 activity compass에 request permission에다가 this랑 permissions랑 요청 코드 보내시면 되죠. req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우리는 이제 권한 처리를 먼저 해야 되니까 req read 보내서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많이 해보셨으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서 얘를 지워주시고, 일단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리퀘스트 코드가 맞는지 봐야 되는데, 리퀘스트 코드가 맞는지는 웹문을 쓰시면 되죠. 근데 하나일 경우는 그냥 if를 쓰는 게 훨씬 보기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꼭 웹문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99가 아니라 req read라고 미리 써놨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넘어오는 체계는 지금 포문으로 돌게 되어 있는데 그 승인 결과값이 사실상 하나밖에 없죠. 이럴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포문 필요 없이 그냥 하나만 꺼내면 되죠. 어차피 내가 이 퍼미션스에 권한이 있는지 모르는 게 하나니까 여기는 하나의 배열 결과가 넘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랜트 리절트에 0번째가 패키지 매니저 점 퍼미션 그랜티드이면 여긴 스타트 프로세스를 하면 되고요. 그랜티드가 아니면 피니시, 여기는 피니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필요하시다면 피니시 하기 전에 토스트 같은 걸 띄워서 안내 정도는 해줄 수 있겠네요. this 권한 요청을 승인해야지만 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도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스트, 랭스, 롱을 해도 되고 숏을 해도 되고 다음에 쇼.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남은 거는 이제 is permitted 부분을 해결해야 되네요. 자, is permitted에서 퍼미션 체크를 하면 되겠죠. 책에서는 체크 퍼미션이라는 함수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책에는 책이랑 조금씩 다르게 할게요. 그게 아마 공부하는 입장에서 훨씬 좋으실 겁니다. 여기서 if context compat context compat 좀 뭐 이상한데? 맞죠? 잠시만요. context compat 체크 셀 퍼미션 여기에 this 다음에 permissions 해놓은 거 하나 넘겨주고 퍼미션즈가 아니죠. 퍼미션에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죠. 저희가 체크하려는 게 하나라서 여기에 넘겨주는 것 때문에 어레이 오브를 해놨는데 여기 코드를 좀 수정할까요? 하나밖에 없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만 앱에서 권한을 체크해야 된다. 그럼 굳이 여기에다 어레이 오브를 미리 넣는 게 아니라요. 퍼미션에 하나 넣고 여기 넘길 때 리퀘스트 퍼미션을 할 때는 어레이 오브로 감싸서 퍼미션을 넘겨주고 다음에 체크 셀 퍼미션 할 때는 이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granted가 아니면 패키지 매니저 점 granted가 아니면 return granted가 아니니까 false를 넘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선 true인데 요거 코드를 한 줄로 쓸 수도 있겠죠. is permitted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권한이 하나면 여러 개일 경우는 포문을 한번 돌아야 되는데 하나일 경우는 요런 형태의 코드가 나오셨을 때는 내가 비교하는 여기 연산식을 그냥 바로 리턴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만족하면 true인 거잖아요. 내가 check self permission이 granted이면 true니까 여기를 그냥 리턴을 해주면 짧게 한 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나? 이걸 빼야겠군요. 괄호를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는으로 비교를 할 경우가 필요할 때 아니면 true, 맞으면 false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기서 맞으면 true일 때는 그냥 return true라면 return 이 조건을 해버리면 두 개 조건이 맞을 때는 true, 다르면 false가 return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한 체크는 했고요. 많이 해보셨으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스타트 프로세스를 할 텐데 스타트 프로세스를 하기 전에 먼저 화면을 정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책에서는 클래스를 먼저 정의를 했는데 클래스를 먼저 정의하면 화면을 미리 머리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어서 화면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이 나오는 화면을 메인 XML을 열고 여기다가 리사이클러 뷰를 하나 가져다 놓습니다. 버그인가? 밑에 돌고 있었군요.
리사이클러 뷰를 2개나 갖다 놨네요. 딜리트. 자, 가지고 왔으면 컨스트레인트를 연결해주고, 다음에 이 컨스트레인트, 이 리사이클러 뷰 안에 들어가는 그 음원 목록을 보여줄 아이템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리소스에서 아이템 레이아웃. 아이템 레이아웃 사이즈는 뭐 동적으로도 사용하실 일이 있겠지만 음원 목록 같은 경우는 높이 값을 고정해 놓고 쓸 수 있겠죠. 100dp로 해줄까요? 100dp 100dp 정도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목록 화면은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지 뷰로 100dp니까 얘는 가로 세로가 90인 90dp 이미지 뷰를 하나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살짝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왼쪽 높이가 100dp니까 아래 위는 이 마진을 5dp 왼쪽도 5dp 주면 균형이 맞겠죠. 이렇게 해 놓으시고 다음에 첫 줄에는 아티스트의 이름, 두 번째 줄에는 음원의 제목, 세 번째 줄에는 듀레이션을 해놓은 것 같아요. 책에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을 해주시고 컨스트레인트를 그냥 감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88 높이도 8 얘도 8 위도 8 대강 눈심작으로 한 이 정도 되게끔 하면 되고 제목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보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텍스트가 좀 아니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군요. 그리고 듀레이션 같은 경우도 약간 띄워놔야겠네요.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여기 간격을 좀 더 줄일까요? 이렇게 배치하시면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여기다가 아티스트 여기는 타이틀 이렇게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시간 값이니까 0000 다음에 아이디를 이제 하나씩 부여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미지 앨범이라고 해놨네요. 여기는 텍스트 아티스트겠네요. 텍스트 아티스트 여기는 텍스트 타이틀 여기는 텍스트 듀레이션 오타가 아니라 잘린 것 같습니다. 오타가 아니라 하나가 글자 내려가면서 잘린 것 같아요. 아닌가? 오타인가 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템 레이아웃을 만들었고요. 아이디까지 다 부여하고 컨스트레인트 잘 연결했으면 혹시 이게 제대로 된지 확인해 보려면 돌려보시면 됩니다. 랜드스케이프로 잘 보이죠? 안 쪼개지고 이렇게 안 찌그러지고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 메인 XML에 가서 저걸 미리 보기를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어디 있냐면은 리스트 아이템
커먼 어트리뷰트, 리사이클러 뷰에 커먼 어트리뷰트에 가시면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오른쪽 요 놈을 클릭하시면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아이템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잘 보이죠? 이제 레이아웃까지 다 만들었고, 리사이클러 뷰에 아이디를 안 준 것 같아요. 아이디만 주시고, 리사이클러 뷰 아이디를 뭘로 했더라? 리사이클러 뷰네요. 그냥 리사이클러 뷰 아이디를 줬으면 레이아웃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이동을 하시고요. 하나씩 만들어 줄 텐데, 제일 먼저 만들어 주는 거는 책에 있는 것처럼 이 아이템 레이아웃에 속성들, 그러니까 앨범의 뭐 주소라든가 그 뮤지션의 이름이라든가, 다음에 음원의 제목, 음원의 길이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 클래스를 컬렉션에 넣어 놓고 리스트에서 보여줄 때는 반복문을 돌면서 그 클래스들의 데이터를 하나씩 가져와서 리스트에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클래스의 원래랜다. 원래 음원은 컨텐츠 리졸버를 통해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건데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값들을 우리가 지금 만드는 클래스에 하나씩 넣고, 그리고 그걸 리사이클러 뷰에서는 아답터를 통해서 이 값들을 하나씩 여기 채워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하는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코틀린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고요. 뮤직이라고 할까요? 뮤직 클래스를 만들고, 지금은 이 뮤직 클래스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알고 있고, 그 뮤직 클래스에 들어가야 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음악의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타이틀이 있어야 됩니다. 제목, 다음에 뮤지션 이름, 그리고 앨범 아이디, 요 앨범 아이디를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맨 위에 아이디는 그 컨텐트 리졸브에서 그 하나의 음원이 가지고 있는 그 주소 체계가 있어요. 그 주소 체계 상에 그 음원을 지칭하는 아이디 값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 음원 자체의 아이디를 저장하기 위한 거고요. 얘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유가 음반을 내면 앨범 단위로 낼 때도 있고 싱글로 낼 때도 있잖아요. 그 앨범 단위로 냈을 때 음원이 여러 개라도, 해당 앨범의 음원이 여러 개라도 동일한 앨범 아이디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미지를 앨범 아트라고 하는데, 그 앨범의 앨범 아트 아이디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앨범 이미지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다른 아이디를 가진 음원이 동일한 앨범 이미지 아이디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듀레이션. 이거는 롱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0으로 할까요? 이게 혹시 여기 값이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널 처리를 좀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모기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래서 값이 없을 수 있어서 요 요 음원 아이디 자체는 값이 없을 수가 없어요. 컨텐츠 리졸버를 통해서 가져오는 값에 이 아이디가 없으면 아예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있고요. 이 값들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널러블로 일단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데이터 클래스로 만드셔도 되긴 하는데 뭐 일단은 네, 그냥 클래스도 만드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클래스를 만들 때 데이터 클래스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은 책에 있는 대로 이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id가 스트링, 타이틀도 스트링, 그 다음에 아티스트도 스트링, 앨범 id 스트링, 듀레이션이 long 이렇게 넘어오면 init 블럭에서 요 생성자로 넘어온 값들을 여기 세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팅을 해 주시고 두 개, 그러니까 init 생성자로 넘어온 아이디랑 내가 사용하는 아이디랜다 변수가 같잖아요. 그럴 때는 클래스의 변수는 this를 붙여서 지칭을 해줄 수 있습니다. this id는 id 이렇게 하면 이 생성자나 혹은 함수로 넘어온 변수명은 this를 붙이지 않고 구분할 수 있고요. this가 붙은 거는 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다 혹은 프로퍼티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컴파일러한테. 자, 그래서 this.title은 타이틀. 동일한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this.artist는 아티스트. this.album id는 앨범 아이디. this.duration은 duration.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음악에 그러니까 그 컨텐트 리졸브를 통해서 음원의 아이디를 가져오면 그건 실제 아이디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원에 직접 접근해서 걔를 플레이를 시키려면 그 음원의 URI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URI 주소를 이 아이디랑 조합을 해서 호출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get music URI 얘는 URI 형태로 값을 리턴하고요. Alt 엔터 리턴 바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구문이 짧아서 URI.with append pass에 베이스 URI는 어디 있냐면은 미디어 스토어에 상수로 미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스토어 audio media external content URI. 자, 얘랑 아이디를 조합을 하면 그 음원이 있는 주소가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앨범 URI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앨범 URI는 조금 다릅니다. 저게 상수로 이게 전기가 지금 버전에선 돼 있을 수도 모르겠는데 이전 버전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return URI 하시고 parse 여기에 우리가 강제로 문자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컨텐츠에 미디어에 external audio 앨범 아트 그리고 여기에 문자열 템플릿으로 앨범 아이디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 앞에 주소 체계랑 요 앨범 아이디가 합쳐서 앨범 이미지 주소가 리턴이 됩니다. 이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찾아 들어가 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미디어 스토어 점 아마 오디오 점 오디오 점 오디오 점이 맞나? 앨범 쓰겠죠. 앨범스 점 external content URI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면 오디오 앨범스 예, 없네요. 요 주소에 맞는 건 없어서 이렇게 일단 수동으로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찾으신 분은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그 아이템 레이아웃 하나당 하나의 요런 데이터 클래스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다음에 요 클래스를 사용하는 어댑터를 만들 겁니다. 코틀린 클래스 뮤직 어댑터. 벌써 30분이 넘었군요. 요건 리사이클러 뷰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클래스 홀더부터 만들게요. 홀더 아이템 뷰 앞에서 많이 해보셨으니까 요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이고, 뷰 홀더 다음에 홀더 먼저 만들어 놓고 아답터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이클러 뷰 아답터에 이 아래서 미리 정의해둔 홀더를 쓰시면 되고요. 괄호가 빠졌네요. 괄호 빠졌고 컨트롤 I를 해서 3개의 함수를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 아답터가 사용할 컬렉션의 변수 이름을 먼저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뮤직 리스트로 뮤터블 리스트 오브 그래서 여기가 우리 미리 정의해 놓은 뮤직 클래스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 get 아이템 카운트를 먼저 만들어서 아답터가 실행되면 내가 사용할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려줍니다. 안드로이드한테. 그리고 create view 홀더로 가서 화면에서 사용되는 목록의 최대 개수만큼 그 아이템 레이아웃을 생성을 해줄 거고요. 뷰는 layout inflator.from 텍스트는 페런트에서 꺼내시면 됩니다. from 다음에 inflate는 r. 미리 만들어 놓은 아이템 레이아웃을 사용하시면 되고 parent first 이거 항상 이렇게 쓰시면 돼요. 특별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 뷰를 홀더에 담아서 리턴을 해서 안드로이드한테 쓰라고 던져주면 됩니다. 모기를 2마리째 잡았네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온바인드 뷰홀더에서는 화면에 보여주는 거를 이제 그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직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컨텐트 리졸버를 통해서 가져온 데이터들을 이 뮤직 리스트 변수에다 담을 텐데요. 거기서 그 아이템 레이아웃 한 줄당 하나씩 꺼내는 겁니다.
뮤직을 꺼내서 어디서? 뮤직 리스트에서 몇 번째 있는 걸 꺼내느냐? 이제 포지션 위치에 있는 걸 꺼내는 겁니다. 해당 아이템 레이아웃 위치에 있는 걸로. 그리고 이거를 홀더에 던져서 세팅을 해줄 겁니다. set 아이템, set 뮤직이 낫겠군요. set 뮤직. 아직 홀더에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없고요. 여기가 약간 아직까지 헷갈리시는 분은 앞에서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 create view 홀더가 실제 아이템 레이아웃을 생성하기만 한 거고요. 값을 세팅은 요 bind view 홀더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홀더에 넘겨줄 거니까 요 홀더에는 fun set music이라는 함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 호출한 것들을 여기 세팅을 이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set music 함수가 호출되면 여기가 일단 아이템 뷰를 통해서 아이템 뷰 점 화면에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 앨범이라는 이미지 뷰를 미리 등록해 놨죠. 여기다가는 set image URI로 Alt 엔터로 임포트를 해주시고 set image URI로 이미지를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세팅하는 거냐면은 순서가 하나 이거 헷갈리실 것 같은데 요거를 약간 보류를 하고요. 홀더 처리를 보류를 하고 앞으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메인 액티비티로 이동해서 그러니까 책에서 09번을 건너뛰시고요. 549페이지에 메인 액티비티를 먼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요 스타트 프로세서에서 음원을 가져오는 걸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스타트 프로세스가 아니라 그 바로 밑에 one get music list라는 걸 가져오고 리스트 타입으로 자, 바단을 하는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컨텐트 리졸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져올 음원 목록 URI를 정의를 하고요. 요건 정의가 되어 있어요. 미디어 스토어에 상수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의가 되어 있고 상수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external 엔터 external content URL 여기다 좀 써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데이터 테이블 주소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데이터 테이블이 이런 이름으로 미리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주소로 컨텐트 리졸브에 던지면 데이터를 긁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소 테이블에서 가져올 데이터 컬럼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요. 짧게 쓰겠습니다. array of 이것도 미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media store audio 아이고 media underbar id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게 5개가 미리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타이틀 다음에 아티스트도 있고요. 그리고
앨범 아이디도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듀레이션까지 이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올 컬럼을 정의를 했고, 그리고 컨텐트 리졸버에 해당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그 테이블 주소랑 컬럼으로 이 테이블에 있는 이 컬럼들 목록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컨텐트 리졸버는 액티비티가 가지고 있고요. 그냥 컨텐트를 요점하면 되고 쿼리를 날리는 겁니다. 위에 정의한 뮤직 리스트 URI를 첫 번째 파라미터로 던져주고 두 번째 저 프로젝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일단 널로 하시면 됩니다. 저 쿼리 문의 조건을 정의하는 건데요. 당분간은 크게 쓰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면 되고, 이 컨텐트 리졸버 쿼리를 날리면 반환값이 커서 타입으로 전달이 돼요. 커서 타입은 뭐냐면은 현재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컬렉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리턴이 되면 목록이 쭉 있을 거잖아요. 그 목록에 요 최상단 0번째 줄을 가지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서에 next 관련 함수가 있는데 move to next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그 다음 줄을 딱 가리킵니다. 그러면 custom-get을 하면 그때 가리키고 있던 줄의 데이터를 그냥 꺼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서로 전달받은 데이터를 꺼내서 결과 값 꺼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할 함수를 여기서 선언해도 되고요. 뮤직 리스트는 mutable list of music. 제가 지금 녹음을 하는데 모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잡느라고 잠깐 말이 좀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뮤직 그리고 뮤직 리스트, 다음에 이 뮤직 리스트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반복문을 돌면서 컷에서 꺼낼 겁니다. 커서 move to next를 호출하는 이런 반복문을 돌게 될 거고요. 근데 이 커서가 여기서 널이 넘어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텐트 리졸브의 쿼리는 반환값이 널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널 세이프티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널이면 이 while문은 동작이 하질 않겠죠. 그래서 널일 때를 대비해서 여기다가 널이면 false라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널이면 처리하지 마라. 자, 그리고 id 값에는 커서에 getString 0번째 값, 아이고, 자, 이게 여기는 제가 그 느낌표는 되도록 쓰지 말라고 하는데 두 개 써야겠구나. 이 느낌표 두 개가 왜 쓰면 안 되냐면은 여기가 널일 경우는 앱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쓰지 않는데 여기까지 지금 넘어왔을 때는 이 커서가 널일 수가 없죠. 여기서 체크를 해서 널일 때는 false니까 여기까지 안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널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체크를 한 널 느낌표 두 개를 써서
요거를 방지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디폴트 값이 없어서 뒤에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코드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냥 느낌표 2개로 강제로 막아주시는 것도 여기서는 나쁜 코드는 아닐 것 같아요. 라기보다는 이제 공부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네요. 이게 여기서는 그래서 get string 자, 1번부터 쭉 꺼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틀, 아티스트, 앨범 아이디, 듀레이션. 여기가 순서대로 2, 3, 4고요. 여기가 get long입니다. 다음에 뮤직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만들면서 생성자에다 저 값들을 하나씩 던져줄 거예요. ID, ID, 타이틀, 아티스트, 앨범 아이디, 듀레이션까지. 그리고 요거를 뮤직 리스트에다 담고 add 뮤직. 다음에 return을 해주면 되겠죠. 뮤직 리스트를. 그러면 요 get 뮤직 리스트 함수가 호출되면 순서대로 주소를 통해서 해당 컬럼들을 불러오고 불러온 목록들을 커서를 통해서 하나씩 꺼낸 다음에 그거를 뮤직 클래스에 담아서 이 뮤직 클래스를 다시 목록 단위니까 여러 개잖아요. 뮤직 리스트에 하나씩 담아주고요. 아, 리턴 여기 아니네. 큰일 날 뻔했네. 여기가 아니고 요 밑에입니다. 뮤직 리스트에 담긴 최종적으로 여러 개의 뮤직을 호출촉으로 이제 전달해 줄 거예요. 그리고 얘는 get 프로세스에서 get 뮤직 리스트를 가져올 거고요. 그죠? 여기를 어딘가에 담겠죠. 자, 담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아답터라는 걸 생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놨죠. 아답터는 뮤직 아답터를 미리 만들어 놨고요. 다음에 아답터에 뮤직 리스트가 있죠. 여기다가 add 5를 해줄 거예요. 뭐를? get 뮤직 리스트를. 그리고 이 아답터를 화면의 리사이클러 뷰에다가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리사이클러 뷰에 레이아웃 매니저에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를 아닌가?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네,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코드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대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allow. 네. 코드가 완성이 됐죠. 완성이 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음악이 있어서 아이템 레이아웃 6개가 생성이 됐는데 아까 그 세팅 부분을 여기를 다 하고 나서 하겠다고 이제 뒤로 돌렸죠. 그래서 음악을 가져오고 아답터에다 그 목록을 던져줬어요.
그러면 현재 아답터에 목록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제 그 음악 목록을 화면에 뿌리는 코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뮤직 아답터로 가서 폴더로 가시면 되고요. 이 음악 목록에서 하나씩 꺼내는 게 여기에요. 뮤직 리스트에서 각 포지션에 있는 음악을 꺼내고 홀더한테 넘겨줘서 각 하나하나를 세팅을 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 뷰에 이미지 앨범에 set 이미지 URI에 music.get 앨범 URI를 던져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뮤직 URI는 나중에 그 클릭을 했을 때 동작을 해야 되니까 현재 뮤직 URI를 저장해두는 이 변수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는 저 뮤직 URI에 세팅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뮤직 URI는 music.get music URI 그리고 아이템 view.text artist.text에는 music.artist를 세팅을 해주시고 아이템 view.text title에는 뮤직의 타이틀을 마지막으로 그 듀레이션 같은 경우는 심플 데이터 포맷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 SDF는 심플 데이트 포맷 에다가 아이고 알트 엔터 MMSS 분초까지만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템 뷰.듀레이션에 텍스트 듀레이션에 텍스트에 요 sdf.format 여기다가 뮤직의 듀레이션을 이렇게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럼 포매팅이 돼서 그 텍스트 뷰에 출력이 될 거예요.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현재 그 이미지가 안 나오는 이유는 앨범 아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마 뮤직 플레이 뮤직, 플레이 뮤직을 들어가 보셔도 보시면 앨범 아트가 다 없죠. 앨범 아트가 없어서 그렇고요. 앨범 아트를 확인하시려면 네이버 뮤직 같은 데서 음원을 한두 개 사셔서 메일로 보내놓고 에뮬레이트해서 그 메일을 열어서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레이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꽤 지났는데 50분이 넘었네요. 플레이 코드만 넣어서 플레이만 간단하게 한번 시켜보면 될 것 같아요. 멈추는 코드는 한번 직접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init 블럭을 하나 추가하고 리스너를 달아줄 겁니다. 아이템 뷰가 클릭되면 음원을 플레이해주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할 텐데요. 아이템 뷰 set onClick listener 그리고 미디어 플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미디어 플레이어 create 컨텍스트는 아이템 뷰에서 꺼내시면 되고 뮤직 URI를
재생할 뮤직 URI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내가 미디어 플레이어가 이 뮤직 URI를 가지고 생성이 됐고요. 아이템 뷰가 클릭됐을 때 플레이를 시켜주면 됩니다. 미디어 플레이어 점 스타트. 간단하긴 한데 여기가 널일 수가 있을 텐데 널 체크가 안 돼 있네요. 여기 널 체크를 한번 해주도록 하죠. 널이 되는 케이스가 없나 봐요. 자, 여기서 이대로 실행을 하면 내가 미디어 플레이어가 계속 중복해서 실행이 될 거예요. 요거까지만 좀 처리를 할까요? 그래서 이 미디어 플레이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좀 쉽게 처리하는 방법은요. 얘를 컨트롤 X 요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은 어찌됐든 홀더를 클릭을 한다는 의미는 홀더는 아무리 적게 생성이 돼도 이 목록 개수, 화면에 보이는 목록의 개수만큼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미디어 플레이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미리 이런 식으로 하나를 정의를 해놓고 써야 되는데 적어도 6개는 생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홀더가 아니라 아답터에 생성을 해놓고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클래스가 2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 접근하기는 어렵죠. 접근하려면 홀더가 생성될 때마다 아답터를 던져줘야 되는 부담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홀더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패턴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홀더 안에 직접 집어넣고 사용하는. 그래서 홀더한테 넣을 때는 이너 클래스로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홀더가 안 잡히니까 홀더 알트 엔터.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플레이어를 생성을 하는 게 아니라 생성을 하기 전에 이렇게 생성을 하긴 할 건데 발이 아니라 이제 바가 되겠죠. 바. 생성할 텐데 미디어 플레이어 세팅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어가 널이 아닌지를 체크를 해주고 널이 아니라면 미디어 플레이어 점 릴리즈로 얘를 해제를 해주십니다. 기존에 이제 실행되고 있거나 세팅된 음원을. 그리고 미디어 플레이어 해당 열값도 지정을 해서 이제 사용하지 않음 처리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음원이 중복되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근데 소리를 제가 꺼놔서 소리가 나오진 않을 텐데, 아, 저만 들리겠네요. 이게 시스템 사운드가 녹음되지 않게끔 제가 설정을 해놔서 클릭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잘 재생이 되네요. 아마 안 들리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따라 하시면 네, 음원 플레이어를 하나 정도 만드실 수 있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셔서 여기 뭐 일시정지 버튼을 놓는다거나 아니면 스탑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음악을 중단시키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